네, 지금부터 이번 2학기 3박 운용 시험 문제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상의 개념은 영상을 듣고 기반해서 본인이 확장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A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때 이 개념을 갖고 본인이 한 번 더 프린트물과 수업 때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 확장을 해야 됩니다. 개념 확장을 해야 되고 확장과 함께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좀 잘 듣고 나면 충분히 확장하고 정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요점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해 준다 생각하고 천천히 본인이 지금 영상의 순서대로 따라오면서 정리를 하면 100점을 맞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이자 개념 확장 정리를 위한 바탕을 마련한다 생각하고 이 영상만 듣고 난 이제 정리가 끝났다 라고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미리 이제 주의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요건 문제 순서는 아니고 전적으로 다뤘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니까 이걸 바탕으로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 자, 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개념을 좀 정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타는 선속이 좀 있어야 되겠죠. 선속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진 속도도 당연히 충분히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전진이든 후진이든 다 포함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후진 모두 속도가 있어야 타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3D 그 뷰로 다 보여줬지만 기본적으로 선미측에도 보면 요렇게 엔진 샤프트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타판이 이렇게 달려 있는 형상을 충분히 봤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잘 기억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탈을 사용할 때 선체가 이렇게 있으면 탈을 왼쪽으로 꺾으면 작용하면서 좌회도 하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탈을 쓰면 저항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변침이 됩니다. 그래서 탈을 쓰는 방향과 그 다음에 선회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다는 거 잘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그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때 이제 지갑력 이야기하면서 프린트물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프린트해서 본인이 한번 더 찾아야 됩니다. 지갑력은 2분의 1의 로우의 해수 밀도, 타의 면적, 해수 유입 속도, 그 다음에 여기 알파 R의 2.25, 그 다음에 6.13의 알파 R,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때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요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어떻게 유입이 되느냐에 대한 각도를 말하는 해수 유입각에 대한 이야기, 그에 따라 결정되는 힘이 어떻다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V는 유속이기 때문에 여기 수식에 의하면 유속의 제곱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는 타판의 면적이고 면적이 크면 당연히 힘이 강해진다는 것도 수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우라고 하는데요. 이 로우 같은 경우는 해수 밀도를 말합니다. 해수 밀도. 그래서 해수 밀도가 어떻게 증감에 따라서 이 지갑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도 수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 수식만 보고도 각각의 요소, 방금 말씀드렸던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뭐 일전에 그 지그재그 테스트 열심히 하면서 평가를 했는데 지그재그 테스트 개략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쭉 진행을 하면 타각 같은 경우에는 타각을 쓰면서 이렇게 꺾이는 형상을 나타내죠. 요렇게 꺾이는 형상을 나타내고 자, 그 다음에 타각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타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오버슈트 앵글이 나타나는데 앵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리기 힘듭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다가 오버슈트 앵글이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시간적 지연에 나타나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하는 거 우리 프린터물에 있는데 이걸 보면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요 그래프는 누구의 그래프다 하면서 선생님이 강조했죠. 누구의 그래프다. 러더 앵글의 그래프다.
그 다음에 러더 앵글의 변화에 따라서 헤딩 값의 변화가 나타난 이 사인파 곡선의 그래프는 누구 그래프다 하는 것도 잘 챙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프린트물을 보게 되면 뭐 여기 보면 뭐 요 앵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요 앵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러더 앵글이 어떻다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마지막에 변화되는 것이 누구다 하는 것이 또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이게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십스트랙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를 했는데요. 요거 그 우리 프린트에 있는 그림 그 다음에 각각 해당되는 그 부분들 잘 한번 챙겨둬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first 오버슈트 앵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컨드 오버슈트 앵글 이런 얘기 쭉 다뤄왔습니다. 한번 챙겨볼게요. 자, 우리 이런 지그재그 테스트를 왜 해야 한다?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뭐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겠지만 이 선박이 얼마나 조종 성능이 우수하냐 또는 변침과 관련해서 이런 성능들을 어떻게 보이고 있냐 평가하기 위한 거겠죠. 이 수치들을 알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또 여기서 보면 뭐 오버슈트 앵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한테 평가 때 자, 이렇게 해보자 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오버슈트 앵글 같은 경우 OA라고 하죠. 오버슈트 앵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수업 때 다뤘죠. 오버슈트 앵글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 배가 타각을 사용했을 때 조금 밖으로 벗어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정침이 돼 있다가 다시 벗어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형상을 취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버슈트 각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탈을 쓰다가 반대탈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이탈했느냐 반대탈을 사용했을 때 이 선수각이 얼마나 초과해서 나타냈느냐 그 각도가 몇 도냐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를 한번 해둬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 테스트를 하다 보면 러더 앵글 자체가 이렇게 계단 형상을 띠게 되는데 이렇게 각이 꺾여서 형성이 된 이유 뭘까요? 결국에 어떤 목표 각도에 도달했다. 그럼 그 각도를 유지를 했다가 요 꺾이는 이 순간 반대타를 쭉 주죠. 반대타로 왔다가 또 그 각도를 유지했다가 다시 또 반대타를 줬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다 보면 일정 각도로 바로바로 반대타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각도가 꺾인 형체로 뛰게 된다 하는 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버슈트 각 자체가 각이 크다? 각이 크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이 큰 것은 결국에 뭐 빨리빨리 반응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벗어난다든지 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각이 크다라는 것은 좀 방향을 유지하는데 그 안정성이 조금 낮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렇게 0000도 오리지널 코스로 가다가 새로 뉴 코스로 간다 하면서 그때 변침각 세타가 얼마고 그때 반 변침각 2분의 1 세타 여러분하고 삼각형의 닮음 직각삼각형 닮음 이용해서 요렇게 반대로 접어 올리면 똑같은 삼각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저 그림 잘못 그렸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접어 올렸으니까 여기서 직각이 형성되는 삼각형 똑같은 거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똑같은 걸 접어 올리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 세타 반 변침각이 된다. 반 변침각이 되고 그때 이 해당되는 값을 구하면 우리는 선회를 하지만 이 거리가 그때 B에서 C다. 여기는 뭐 A다. 이런 얘기 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거리를 좀 잘 챙겨 놓을게요. 그래프.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리치다. 그 다음에 여기 BC다. AB다. 해서 AB와 BC를 더해야 우리가 탈을 사용한 시점으로부터 변침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탈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가? 언제 얼마나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 뭐 휠 오버라인 또는 스타트 턴 해서 선회를 실제로 개시한다. 즉 여기서부터 탈을 쓴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리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리치라는 거는 탈을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 실제로 선박이 선회를 해서 곡선을 그리게 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원 침로상에서의
전진거리다. 뭐 이런 얘기했죠. 자,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선분 AB와 BC 합 자체를 우리는 신침로 거리라고 해서 탈을 쓴 시점부터 변침점까지 거리를 산출해내기도 하는데, 그때 뭐 우리가 뭐 개념 설명을 좀 하면서 뭐 탈을 사용하면은 바로 반응이 안 나타난다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변침각에 따라 절반의 값인 반변침각을 알아야 그 거리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개념 설명했죠. 러더 앵글 레디우스 해가지고 타각을 얼마를 쓰냐에 따라 결정되는 반지름의 길이 따라서 이 정상선해권이 원을 그릴 때 타각을 많이 쓰면 원이 커질 것이고 정정하겠습니다. 타각을 많이 쓰면 원이 작아질 것이고 타각을 적게 쓰면 원이 커진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러더 앵글 레디우스 대문자 R은 레디우스고 RA는 소문자 RA는 러더 앵글 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순수하게 변침하는 거리 자체는 AB와 BC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저 합을 구하면 우리가 이 거리 뭐 0. 몇 마일 뭐 몇 케이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침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반변침각 거리 그래서 우리가 AB와 BC AB는 리치고 BC는 반변침각에 해당되는 뭐 높이값 탄젠트 값의 탄젠트 값 여기 RA분의 BC 해서 뭐 그렇게 구할 수 있는데 반변침각 거리라는 설명도 했었고 그거를 잘 챙겨놓길 바랍니다. 결국에 변침을 몇 도를 하느냐 그 절반 값에 해당되는 탄젠트 값의 분자에 해당되겠죠. BC. 그래서 우리 그때 탄젠트 2분의 세타 값에다가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는 정정하겠습니다. 타각에 의해 결정되는 반지름 값을 곱하면 여기 분모가 날아가면서 결국에 BC만 남는다 이런 이야기고 프린트물 잘 보면 또 내용 정리 잘 돼 있으니까 꼭 선생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정리를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지금 정리하는 내용들은 본인이 한 번 더 프린트물 펴고 선생님 이야기를 틀어놓고 쭉 따라서 정리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우리 그때 타에 대한 이야기도 쭉 했는데 이렇게 대강 그려볼게요. 선미 형상이 요렇게 이제 선미가 있으면 이렇게 있고 프로펠러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여기 타판이 형성이 되겠죠. 타판이 이게 여기 타판이 이렇게 이제 달려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물의 흐름이 부딪히게 되면 그때 형성되는 밀어내는 힘, 양력, 비행기 날개와 비슷한 양력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저항이 발생하고 이 저항과 양력의 벡터의 합성으로 결정되는 바로 지갑력, 노말 파워, 그 다음에 지갑력, 여기가 지갑력, 프린트물 보면 되겠죠. 지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항력입니다. 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양력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 이 두 힘이 합쳐지면 만들어지는 것이 누구다. 이런 얘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양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 지갑력이 커지겠죠. 쉽게 말하면 타각이 크면 양력도 크게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지갑력도 크게 발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 선회를 일으킨다. 우리 배가 해도한다. 머리가 돌아간다. 선박에 선수방위가 돌아간다. 그러면 지갑력이 커져야 그 힘도 빨리 발휘가 될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기를 바랄게요. 그림 잘 스타디하면 되겠죠. 그림 보고 당연히 타각이 생겨야 선회를 하겠죠. 타가 중립이 돼 있는데 선회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 아주 기본적이고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문제를 풀면서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기 타판에 부딪히는 힘, 유속이 빠르다. 즉 선속이 빠르면 우리 배가 선회를 잘 할 것이다. 뭐 그런 부분들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꼭 공부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지만 V제곱이 있었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결국에 뭐다? 선속이 빠르면 우리 배가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선속을 좀 빨리 내주면 당연히 타판에 부딪히는 물의 흐름도 빨라지기 때문에 선회하는 힘도 빨라질 것이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양력과 항력 기본적인 개념들 하면 되겠죠. 뭐 항력은 당연히 타판에 물이 부딪히거나 물의 저항에 의해서 저항이 발생할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 양력은 우리가 일정 타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력 차. 그때 베르누이 이야기했죠. 여기 부딪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압이 형성돼요. 여기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물의 흐름이 부딪히면서 고압이 형성되고 저압이 형성된다. 뭐 그런 부분들. 압력 차이에서 타판을 밖으로 밀어낸다.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자연 현상은 압력이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밀어내려는 힘을 작용시킨다. 그래서 비행기가 하늘에서 뜨는 양력과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다. 결국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압력의 평형을 만들어내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이해해서 타판을 밀어낸다. 그래서 선체가 회도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 잘 챙겨놓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우리 그때 뭐 타각 명령, 밑집, 뭐 steady as she goes 좀 빨리 쓴다고 날려 썼습니다. 다시 써볼게요. steady as she goes 밑집, 뭐 steady 이런 얘기하면서 뭐 하드포트, 하드스타보드, 뭐 스타보드 10, 포트 10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한반도 실습할 때 충분히 다 숙지가 돼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야기했습니다. steady와 steady as she goes와 그다음 또 뭐가 있었죠? meet her 이런 명령어들 잘 쓰진 않지만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 긴급한 명령이 더 어디에 실려 있다. 그 다음에 선회를 빨리 줄여라.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지나친 그 헤딩 값으로 다시 돌아가라. steady as she goes, steady meet her. 이 부분은 쌤이 수업해준 내용들 한 번 더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어떤 명령어가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 꼭 스타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했었죠. 요 명령어 같은 경우는 어떤 명령어다? 타각을 사용을 했는데 타각을 사용했으면 선회가 발생해야 되고 즉 ROT 수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타각에 대한 효과가 없다. 그때 당직 사관에게 보고를 하라고 조타수에게 명령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steady와 steady as she goes와 meet her 요 세 가지는 우리가 그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놓고요. 자, 그 다음에 깨끗한 종이다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때 결국에 이제 신침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AB와 BC의 합이다.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리치와 반변침각의 탄젠트 값에 어떻게 한다? 타각에 의해 결정되는 반지름 값을 곱해주면 분자만 살아남고 그때 AB 리치 값을 더해서 신침로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 뭐죠? 변침점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타각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B 값과 BC 값을 더해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신침로 거리에 해당되고 리치는 AB 그 다음에 BC는 요 일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수식들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가 만약에 세타다. 그러면 여기가 높이, 빗변, 밑변 이런 얘기했죠.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각각 어디가 어디다?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런 얘기 정리 다 했습니다. 자, 요거 꼭 챙겨 놓고
자, 그 다음에 이 우리 반변침각 거리, 반변침각에 해당되는 그 거리는 바로 요 여기 BC입니다. 자, 여기고 뭐 이거는 당연히 타각을 몇 도를 쓰냐에 따라 요 정상선해권의 원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때 당연히 반지름 길이가 달라질 것이고 어떤 타각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길이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요 수식을 또 이제 뭐 라디안 공식으로 변환을 하면서 도법에서 호도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 배경들 잘 이해를 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그때 라디안 탄젠트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브린트물에 뭐 각도가 몇 도면 라디안 값이 얼마고 뭐 그런 얘기 했는데요. 잠깐만 설명할게요. 요 프린트 여러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각도가 360도면 그때 라디안 표기 방식으로 2파이 라디안, 180도는 파이 라디안, 여기 쭉 가다가 45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파이 라디안 뭐 이런 표가 하나 있었죠.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꼭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주 같은 경우는 2파이 r인데 이건 사실 반지름 두 개인 이 r과 파이 원주 u를 곱한 그래서 원의 둘레라는 것은 파이 배 3.14배의 비율을 갖는다 하는 거 얘기도 다 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다음에 또 볼게요. 우리 그때 그 프린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신침로거리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또 하나 나눠준 프린트들이 있을 텐데 자, 거기 보면 파이 3.14 관련 자료 해가지고 방금 설명드렸던 각도와 라디안의 관계 뭐 360도는 2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 밑에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 표가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프린트 지금 찾으면서 같이 봅니다. 자, 도수 몇 도가 쫙 나오고 그때 해당되는 라디안 값이 얼마다. 자, 그리고 그때 값에 해당되는 매칭되는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해가지고 여기 숫자 많이 나오는 표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예시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변침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변침을 예를 들어 볼게요. 변침을 30도로 한다. 그럼 그때 2분의 1 세타 해당되는 반변침각은 당연히 15도가 되겠죠. 변침각이 자 예를 들어서 000도로 항해하다가 030도로 항해한다. 그러면 변침각 세타 자체는 30도인데 그때 형성되는 반변침각은 바로 2분의 1 세타니까 15도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얘기고 자 그때 그러면 변침각을 알면 당연히 반변침각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몇 도에 해당되는 라디안 값이 얼마다 그때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이 얼마다 하는 거 표 보고 하나 찾을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말만 보고도 하나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 활용할 수 있으라고 표 만약에 보여주고 이야기하세요 하면 여러분이 하나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 자, 이제는 조금 한반도 승선하면서 선박 조준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조타수는 책임을 본인도 어느 정도 지겠지만 전적으로 항해사와 조타수는 이 수직적인 업무 관계에 있습니다. 수직 업무 관계. 그래서 항해사가 명령을 내리면 조타수가 이행하는 복명하고 명령을 따르고 그 다음에 복창 한 번 더 이루어지고 나서 말하는 복명 복창 관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항해사가 당연히 조타수 업무 수행 부분을 한 번 더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브릿지에 도선사가 왔다. 도선사가 승교. 쉽게 말하면 이제 브릿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선사가 이제 제가 이제 인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명시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물론 조타수도 도선사 이야기를 듣겠지만 해도 당직 사관과 선장님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크로스 체크하면서 명령이 일어나면 전적으로 난 도선사 이야기만 듣는다. 뭐 도선사 명령만 듣고 그 시점부터는 항해사와 선장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한반도 타면서 충분히 배경 설명이 됐을 거기 때문에 추가로 이야기를 더 하진 않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 가지 상황이 또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계속 같이 따라오면서 정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좌현전타 35도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ROT가 너무 과하게 증가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회두를 긴급히 멈추고자 하면 당연히 반대 탔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 뭐 요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거, 이런 부분도 뭐 문제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자, 본선이 코스가 000도로 트루 코스 쭉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020도 트루 코스에 정침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당연히 스타보드 타각을 쓰겠죠. 자, 스타보드 10, 뭐 스타보드 뭐 20 이렇게 쓸 겁니다. 스타보드 타각을 쓰고, 타각을 처음에 크게 쓰다가 ROT가 증가하면 다시 살짝 줄여서 스타보드 타각을 또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변침을 하게 되면 타각을 점점점 10도 쓰다가 20도 발령했다가 밑집 가는 요런 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타각을 크게 주고 줄여 잡고 그 다음에 밑집으로 미드십스 이렇게 가는 순서로 간다 하는 거, 요거는 실무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주면 좋겠다. 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여기 표지 이야기했죠. B 방식 같은 경우 입항선 기준으로 누가 무슨 색깔이고 표지가 자연 표지, 우연 표지가 어떻다. 색깔, 여기 무슨 색깔이다, 자연 표지, 우연 표지 무슨 색깔이다. B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항선에 여기 레드와 그린의 반대다, 반대 색깔이고 각각 반대 색깔이 맞는다. 그 다음에 여기 투표, 표지의 머리 모양이 네모다, 세모다. 이런 부분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해 중에 뭐 조타가 불능 상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보통 조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 넘버 1, 보통 배는 항상 두 개가 있다 했죠. 넘버 1, 넘버 2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타 시스템을 넘버 1, 2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제 non follow, NFU 모드를 쓰겠죠. non follow. 그러면 NFU에 노브라고 해서 이렇게 손잡이처럼 손으로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이스틱 같은 건데 그걸 한번 건드려서 유압으로 타각이 직접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노브로 활용해서 타각을 쓸 수 있게 또 변경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성비에서 응급조치로서 어떻게 한다. 조타 스탠드에 있는 시스템 변경 시도해보고 시스템 1도 안 되고 2도 안 된다. 그러면 non follow 모드를 활용해서 비상대응을 시도한다. 뭐 그런 내용들, 그런 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한번 내용 정리를 쭉 해드렸는데 요거를 잘 생각해서 선생님이랑 수업 때 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필기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내용은 완벽한 정리가 아니다. 어떻게 한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찍어준 이 영상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서 여기서 가지치기를 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내용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